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주가는 반드시 우상향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왜 우상향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거는 주가는 시간이 갈수록 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믿기에는 뭔가 좀 불안하죠.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그냥 우연히 변동하는 것처럼 보이던 주가의 흐름이 사실은 철저한 시스템화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대체 주가를 우상향시키는 시스템이 뭘까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앞으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말끔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건 미국의 최근 50년간 S&P 500 차트인데요. 현대적인 화폐 시스템이 정착된 1972년 이후부터니까 사실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폭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기에 원래 가격이란 게 수요가 많으면 오르고 적으면 내리는 건데 주가도 역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오른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주가라는 건 주식을 돈으로 바꾸는 가격이에요. 한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은 그 한 주가 10,000원과 동일한 가치라는 합의죠. 그런데 주식은 그대로 있는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 주식을 살 수 있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것을 주가가 올랐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같은 기간 미국의 통화량인데요. 주가랑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돈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오릅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끊임없이 늘리면서 유지되는 시스템이에요. 돈이 늘어난다. 말로만 들으면 실감이 잘 안 되는데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돈이 계속 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하면 이건 은행 아니면 정부에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은행이나 정부라고 해서 돈을 찍어내서 그냥 막 줄 순 없잖아요. 일종의 절차가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게 채권이에요. 정부는 100억짜리 국채를 연리 5%로 발행을 합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100억짜리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삽니다. 정부에 그렇게 100억을 빌려주는 거죠. 이번엔 은행입니다. 은행도 100억짜리 은행채를 연리 6%로 발행을 합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100억을 찍어서 은행채를 삽니다. 은행에 100억을 또 빌려준 거죠. 이때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해요. 정부는 이 돈으로 국책 사업이나 복지 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유통시키고요. 은행 역시 이 돈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에 유통시킵니다. 그렇게 나라 안에 돈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돈과 이자를 갚아야죠. 정부는 이자 5억을 포함해서 105억을 갚아야 되고 은행은 이자 6억을 포함해서 106억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다 합해봐야 200억인데 정부나 은행이 아무리 빌려준 돈, 쓴 돈 다 회수한다고 해도 이자 11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돈입니다. 당연히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대로 파산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정부는 이 돈을 갚기 위해서 200억짜리 국채를 또 빌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105억을 갚고 남은 95억을 또 유통시켜요. 은행도 200억짜리 은행채를 발행하고 106억을 갚고 94억을 또 유통시키죠. 빚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돈이 계속 발행됩니다. 그럴수록 이자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요. 국가 부채도 꾸준히 증가해서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지고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개인이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지만 국가란 존재는 높은 신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 그런 국가가 신용을 잃는다면 저 부채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가 오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은행은 좀 다른 게 한국은행에서 받은 돈으로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죠. 은행에 돈이 100억 있습니다. A, B, C, D 4명이 와서 40억씩 대출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빌려줘요. 은행이 가진 돈이 100억이지만 160억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더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냥 통장에다가 40억이라고 숫자만 써주는 거죠. 그럼 160억이라는 실체 없는 돈이 생겨난 거예요. ABCD는 그 돈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만약 이 사람들이 돈을 인출해달라고 하면은 무슨 돈으로 줄 건가? 하지만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돈을 인출해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게 대부분이지 현금으로 뽑는 일은 잘 없죠. 은행끼리는 은행들 간에 망이 있어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한다고 해도 장부로만 주고받아요. 그래서 실체 없이 발행된 돈이
어느 은행에 있든 상관없이 유통만 되면 그만입니다. 은행끼리 서로 돈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니까요. 이때 적용되는 게 콜금리예요. 그렇게 유통된 돈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ABCD는 이자를 내야겠죠. 그러려면 다른 누군가의 돈을 내 걸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자를 갚아 나가지만 결국 경쟁에서 패한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가 없죠. 정부는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탈락자의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면 탈락자가 적어지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돈을 빌려가죠. 그럼 은행에선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게 되고요. 그렇게 돈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탈락자가 많아지고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돈을 안 빌려가죠. 당연히 화폐 발행량은 줄어듭니다. 정부의 할 일은 가급적 탈락자를 줄이면서, 즉 완만하게 돈의 양을 늘리면서도 사람들이 경쟁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역량인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돈이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 주식은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주가가 선형으로 오르지만도 않죠. 화폐의 증가 속도도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오늘날의 주가는 화폐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적정가가 10만원짜리 회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앞으로 1년 동안 화폐 가치가 10% 정도 하락할 거라고 봐요. 그럼 이 주식의 1년 후 예상가는 지금보다 10% 높은 11만 원이죠. 그럼 시장에서는 이걸 미리 반영해서 10%는 아니지만 정상 가격보다 6, 7% 정도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어차피 1년 후에 10% 오를 가격이면 지금 7%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 1년 후에 10% 남겨서 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정부가 금리를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1년 후에 화폐 가치가 5%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7% 프리미엄에 거래되던 주식은 가격이 내려가겠죠. 한 3% 정도 프리미엄밖에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주가가 4% 내려가는 거죠. 근데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지 주가가 우상향하는, 즉 돈이 늘어나는 흐름이 깨진 건 아니에요. 10%든 5%든 화폐는 어쨌든 절하되고 있고 주가는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주가는 등락을 하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라도 돈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 돈이 줄어든다면 나라의 존폐가 위협받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깨지는 거예요. 돈은 대출을 통해서 유통되고 대출에는 이자가 붙죠. 돈이 늘어나야 그 돈으로 이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줄어들면 이자를 낼 돈이 없고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손해가 되니까 대출을 중단할 거고요. 결국 시장에는 누구도 돈을 움직이지 않게 되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시장은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공급돼야 건강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탈락자가 발생하겠지만 그런 적당한 긴장감을 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기를 제공하거든요. 그 이윤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탈락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위아래로 조절하면서 이 균형을 찾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돈이 늘어난다, 주가가 우상향한다라는 명제를 더욱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포지션을 이동해야겠죠. 지금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늘어나는 돈에 의해서 내 자산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이게 희석되지 않게 하려면 늘어나지 않는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켜야 돼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나에게 맞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산이 어떻게 상승할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비록 큰 흐름은 우상향이지만 개별 자산 하나하나의 가격은 들쭉날쭉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은 돈이 내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주식은 분산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분산 투자하고 싶으면 S&P 500이 있고 국내 시장에 분산하고 싶으면 코스피 200이라는 ETF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럼 돈이 늘어나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그 원리도 아셔야겠죠. 돈이 늘어난 만큼 주가도 오른다. 그렇다면 돈이 가장 늘어나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이걸 보셔야 돼요. 돈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화폐가 달러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달러는 늘 수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달러의 3분의 2가 외국에서 유통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다른 나라는 달러를 벌기 위해 미국에 자원을 내줘야 되고 제품을 내줘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냥 윤정기를 살짝 돌려주면 달러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은 돈을 발행하는데 부담이 적고 금리도 가장 낮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꽤 높은 상태인데요. 원래 역사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금리가 낮은 나라에 속해요. 그런 미국에 있는 기업은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좋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 힘으로 더 발전하고 이익을 늘릴 수 있고요. 그래서 주가도 다른 나라보다 더 오릅니다. 미국 기업이 덜 올랐던 2000년대를 이야기하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각자 많이 오른 시기가 다 따로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50년, 60년 동안 미국만큼 많이 안정적으로 오른 나라가 또 없습니다. 특히 S&P 500이라는 지수는 미국에서 이익을 내는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큰 기업 500개를 모았잖아요. 시가총액이 크면 우연성이 적다는 거고 이익을 낸다는 건 돈의 가치 하락 외에도 더 플러스로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S&P 500은 안 그래도 높은 통화량 증가폭을 능가하는 수익을 항상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돈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할 때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움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드러난 현상만 보고 결과만 보고 중국 주식 오르네 라면서 중국에 어느 종목 투자할지 공부하고 코인이 오르네 어떤 코인 투자하지 코인 공부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오를까? 어떤 원리로 오를까?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 보세요. 단순히 주가가 우상향했으니까 라는 경험만 믿고 투자하는 사람과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다르듯이 왜 미국이 유리한가? 단지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1등 국가니까 라고 투자하는 사람과 달러의 유통 구조, 미국이 갖는 프리미엄 이런 걸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의 결과는 다를 겁니다. 저는 코인이 급등할 때 관심을 가졌지만요. 코인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런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그 원리를 알고 내 스스로 납득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 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돈이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은행이 뭔지 정말 많은 공부가 됐고요. 그것이 지금 제 투자의 원천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영상 설명란에 자본주의를 공부하기 정말 좋은 EBS 다큐멘터리를 첨부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